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2023년도 1학기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요 경제학원론 1을 수업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수업 소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업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첫 시간은 OT라 해가지고 수업을 소개하고요. 수업의 진행 방식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는데 첫날 못 나오시는 분들 꽤 되고요. 수강 변경 기간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꽤 계셔서 미리 좀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면 수강 신청할 때 선택할 때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못 나오신 분들도 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쉽게 그냥 첫날 안 나오신 거 뭐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교재는 이걸로 할게요. 정석미시경제론인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뭐 경제원론 1은요 매번 책을 바꾸면서 좋은 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수준을 올려볼까 합니다. 미시경제학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요거는 약간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 맞췄을 때는 경제원론하고 약간 미시경제학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박한재 교수님과 이진영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해서 뭐 경제란 뭔가 블러블러 이렇게 있고 끝에 이제 정석사고라 해가지고 뭐 다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 책을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제가 PPT를 이용해서 좀 쓸 거예요. 그래서 PPT를 쓰면서 강의실도 약간 제가 판서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강의실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뭐 앞에 있는 태블릿 컴퓨터라 해야 되나? 거기에다 이제 쓰면서 중요한 내용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PPT를 보시면서 책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도 있고요. 읽을 거리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복습하시면 수업 따라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풀어봐야 할 정석 기본 문제다 해가지고요. 약간 약수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약수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회계사 시험이라든가 간평사 제가 뭐 그쪽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은 문제들을 좀 엄선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또 같이 넣어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수업 잘 듣고 뒤에 있는 정석 기본 문제 잘 따라오시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맹쾌 경제학이라든가 이중구 교수님 책 경제 원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은 강의식으로 할 거고요. 셀프 복습이라 하면 이제 뭐냐면 별거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자료를 좀 몇 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경제학 짱박사 치시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능한 한 시간 될 때 이것저것 제가 뭐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도 좀 올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따로 올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목록이 되게 많아요. 재생 목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 영상 보시면 어떤 강의들을 볼 수 있는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중구 교수님 책의 경제 원론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맨큐의 경제학이에요. 제가 이제 뭐 수업을 맨큐 경제학으로 할 때 쭉쭉쭉 했는데 늘 그렇듯이 종강을 잘 못하잖아. 이게 워낙 책이 양이 많고 또 빠르게 나가다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날림으로 되는 측면이 있고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빈 칸을 메우면서 복습하겠지 했더니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일일이 이렇게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뒷부분을 잘 못해서 어떻게 뒷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 유튜브에 올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수업 말고 셀프 복습이나 좀 더 나 이 기회에 뭐 다른 책도 한번 이렇게 볼래.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우리 교재를 잘 보셔서 정리하시면 다른 교재들은 보면서 이렇게 소설책 보듯이 영화 보듯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중구 교수님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시죠. 그분 두 분께서 만드신 경제학 원론 요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도 약간 이건 PPT로 했는데 완강해 놨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무료로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고 등등등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또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질의응답할 때 우리 아이캠퍼스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긴 하는데 저도 이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질문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하고 답글을 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렇게 답을 쓰거나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진을 뭐 찍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네이버에 이렇게 뭐 질의응답 하는 걸 만들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유튜브의 강의 같은 게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게시판에 정리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경제원론 1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경제학과를 전공하셨던 하지 않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원론 1, 2를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까지는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아유 이거 경제학은 도대체 나랑 안 맞아. 물론 교수님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교수님들의 성향이 어떤가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경제학이 재밌네? 그러면 이제 좀 강론에 해당하는 다양한 뭐 국제경제학부터 재정학부터 뭐 게임 이론, 뭐 화폐금융론 이렇게 더 들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경제학이 좀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법, 경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시경제, 거시경제까지는 좀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청강을 저 같으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강도 좀 부담되기도 하잖아. 그런 경우는 여기에 제가 미시경제, 거시경제 유명한 교수님들의 책 같은 걸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대체를 하셔도 부담 없이, 왜냐면 학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빠르게 또 훌륭한 조교분을 또 이렇게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답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가 뭔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경제학에 대해서 보는데 이 경제학이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시경제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숲 전체가 있으면 국가경제 전체를,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시경제는 뭐냐면 만원경을 가지고요, 여기 숲 속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꽃이나 나무를 하나하나 현미경 가지고 보는 게 작을 미자야. 그래서 이걸 미시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은 뭐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까? 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루는 것인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동 원리에서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수요와 하나는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장이라는 게 뭐야?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거래라는 건 누가 사고 파는 게 있는 게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는 쪽을 수요, 생산해서 공급하는 쪽을 이쪽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게 이제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면 또 이걸 보고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생산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를 배우면 탄력성이라는 거와 또 수요 공급의 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다 배우게 되면 수요 공급의 한 축에 해당하는 수요에 대해서 볼 거야. 수요가 소비자잖아, 소비자. 소비자는 주어진 제약하에서 여러분들 보면 예산 제약이라 할 거예요. 주어진 제약하에서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 현실선호 이론은 미시경제학에 좀 해당해서 우리가 점프할 겁니다. 불확실성화의 선택도 조금 점프할게요. 약간 보통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미시경제학에서 조금 더 다루시면 되고요. 대신 아이디어만 살짝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게 끝나면 수요 공급의 한 축에 해당하는 공급자, 생산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걸 이제 생산 이론, 생산자 이론 이렇게 하고요.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가 바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 것인가, 생산 기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요. 생산과 비용은 서로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 보고 비용 측면에서 이 기업의 생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다 배우시게 되면 이제 시장 안에 소비자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로 얻게 되는 수요 곡선, 공급자의 선택의 결과로 얻게 되는 공급 곡선,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생기게 되는데 구체적인 시장으로 들어갈 거야. 시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의 형태에 대해서 엄청 경쟁이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 시장, 그리고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과점 시장,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행위를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게임 이론 가지고 분석하게 돼서 게임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가 노트북이나 사과 같은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요. 이렇게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얻게 되는 대가, 그걸 우리가 분배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소득 분배 관련된 것인데 기능별, 계층별 소득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다 배우게 되면 우리가 시장이 또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후생경제학이라 얘기하는데 시장이 아주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정 역할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일반 균형 분석과 관련된 여기 파레토 효율성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맡겨뒀더니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시장 하면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이 실패했다? 왜? 그걸 볼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시장 실패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요 외부성과 요 공공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가 개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요. 모두 다 언제나 오케이 이게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정부 실패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모르는 거죠.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좀 능력이 없어. 돌팔이 의사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괜히 환자 치료하다가 더 병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요게 이제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뭐, 최근이라 하긴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것들, 그나마 이론상으로는 그래도 가장 그나마 최신 이론이니까, 이렇게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에 대한 아이디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내용을 1장부터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되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그냥 예습 같은 거 하기보다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냥 수업 듣고 책 내용 잘 읽어보시고 좀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몸에 체화시키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중간고사랑 평가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출석 이렇게 할 건데 출석은 다들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시험의 유형은 지금 현재로는 객관식으로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100점 맞거나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을 평가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면 약간 정성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주관식, 서술형 이런 것들을 병행할게요. 기말은 좀 난이도 조정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중간고사 때 제가 이래저래 강의 경험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이 정도 난이도를 하면 이게 성적이 쫙 정규분포 같이 분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괜찮으면은 그런 기말도 그냥 객관식으로 하고 그거는 추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T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업 잘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한 학기 동안 미시경제학 경제원론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